유부남은 그렇다죠. 미혼남은 왜 그러냐, 미래도 없는데 남자애가 정신이 말짱한 놈은 금방 끝나. 이건 도저히 아닙니다 그러고서 빨리 끝나고서 자기 미래를 찾아서 가거든. 근데 1년 이상 지속하는 애들은 성향이 뚜렷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루크의 생존연애 807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결혼하면은 재회도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연결되는 사례 바닐라비님 사연이고요. 여자분이시고 30대 후반에 회사를 다니고 계시다고 하네요. 알고 지낸 기간은 3년, 상대남은 연하이고 저는 협력회사 직원, 상대방은 저희 팀을 관리하는 원청회사 신입 직원으로 들어와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업무 관련 얘기하다가 상대방은 저에게 나이가 몇 살인지 남자친구 있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개월 뒤에 결혼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업무 관련 얘기하고 어쩌다 일 끝나고 저녁 먹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아타는 경우도 많고 양다리 걸치는 경우도 많고 도덕적으로 뭐 옳다 그르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면 이렇게 성사가 될 수 있다.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상대방 심리만 엄청나게 판단한다. 상대방 이성 친구가 있는지 존나 파악만 합니다.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없어. 만약에 걔가 싫어한다고 파악했어. 그러면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겠죠.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나는 솔로 16기 돌싱 특집 광수. 마음이 있든 뭐 하든 간에 그냥 친해지는 거야. 물론 여자친구 있는 남자라든가 남자친구 있는 여자를 건들라는 건 아니에요. 부적절하고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이 가는 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저희는 회사 일로 얽혀 있는 사이라 상대남은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고 집에 갈 때 제가 안아달라고 투정을 좀 부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걸 곤란해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 곤란하겠지. 뭐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감정이 너무 앞서서 대책 없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리게 행동하고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상대방이 먼저 우리 헤어지고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보통 불륜 사연들을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100%입니다. 결혼을 안 하고 유부녀를 만난다? 이혼을 하고 오지 않는 이상 가능성이 없잖아. 불륜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파괴하면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부부관계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가 많아요. 성적인 관계는 사실상 초반에 거의 끝나고 가족처럼 참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육아를 하거나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만한 환경에 놓여 있다 보면 서로를 탓하고 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심하게 싸우거나 심한 소리를 서로 주고받게 되면 그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회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통은 바람만 핍니다. 이혼을 하고 불륜을 하면 되잖아. 좋아하면. 근데 왜 가정을 유지한 채로 불륜만 하느냐? 대부분 이 가정이라는 형태를 파괴하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재산 분할도 해야지. 민사소송 해가지고 끝장까지 가면 재산이 풍비박산 난다고도 얘기하지. 이혼소송에서 뭐 하면 2, 3년은 보통 걸린다더라. 골치 아픈 거야. 이혼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합의 이혼이 안 되면 소송 이혼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를 걸어야지. 애들도 만약에 걸려 있다. 애들 때문이라도 가정은 유지한 채로 있으려고 해요. 다 키워놓으면 그때 가서 이혼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상 그때는 나이가 들어서 또 이혼을 못 하거든. 보통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는 않고 그냥 대충 불륜이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불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미래가 없어. 우리가 연애를 하는 이유가 뭐야? 결과적으로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목적이 없어. 엔조이성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야. 실컷 막 불륜을 저지르고 나면은 현타가 와. 내가 애들 놔두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또 미래가 안 보이고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 목적이 없잖아. 욕구만 채우고 거기다가 뭐 불륜이라는 게 또 도덕적인 문제도 섞여 있고. 일반적으로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나도 만났다가 헤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왜 또 다시 만나냐?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불륜이 훨씬 더 재회가 더 쉬워. 유부남이나 유부녀들은 어디 가서 소개팅을 받을 수가 없어. 한번 걸린 애들이랑 계속 아웅다웅 하면서 평생 불륜을 갖다 반복하면서 가는 거야. 인간 내면 세계는 욕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성을 사랑하게끔 그 설계가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유부남은 그렇다죠. 미혼남은 왜 그러냐? 미래도 없는데 남자애가 정신이 말짱한 놈은 금방 끝나. 이건 도저히 아닙니다 그러고서 빨리 끝나고서 자기 미래를 찾아서 가거든. 근데 1년 이상 지속하는 애들은 성향이 뚜렷합니다. 이해관계가 잘 맞기 때문에 1년 이상 지속이 되는 거예요. 현재 자기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상황이 안 좋거나 어차피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상대를 만나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우리 헤어지고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로도 계속 봐야 하는데 서로를 미워하는 사이가 되고 싶지 않다. 네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끔 만나서 놀고 그런 사이가 되고 싶지 않다. 약간 현타가 왔는지 약간 개소리를 해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저는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마음 정리를 다 해서 가끔 일로 보거나 할 때 어색하게 대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것처럼 편하게 인사하고 얘기하고 상대방을 대했습니다. 일부러 저렇게 대한 건 아니고 정말로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상대방도 처음에는 조금은 어색해 하는 것 같았는데 점차 예전처럼 편하게 업무 관련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내 연애에서 진짜 중요한 행동이에요. 인사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업무적으로도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일을 해야 할 게 있어서 상대방이 저희 회사로 방문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사랑스럽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안 가고 있더니 이왕 시간이 늦었으니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었고 상대방은 저에게 한 잔 더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전부터 너랑 계속 이렇게 친구처럼 이런 사이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맞는 거지, 우리 예전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했고 과거 얘기 없이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얘기 안 하니까 이렇게 잘 되잖아. 불륜 사연이라서 좀 속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배울 거는 배워야 됩니다. 이날 2차 끝나고 그 사람 집에 가게 되었고 키스를 하게 되었고 잠자리 분위기가 있었으나 거절했어요. 이유, 저는 따로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안 했는데 주말에 먼저 톡이 온 거예요. 그 후부터 저희는 업무적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가끔 일 끝나고 만나서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 끝나고 밥을 먹는데 상대의 남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군요. 내가 보기엔 이 상대방 남자가 이게 멘탈이 안 좋고 의존적인 스타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유부녀와 만나는 미혼남들은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멘탈이 안 좋다 보니까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결혼하자고 하면은 막 미루기만 하는 거야. 그런 애들의 특징이 이런 스타일인 거야. 결혼하자고 하면 준비가 안 됐대 자꾸.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여유. 그 남자가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군요. 나는 너 좋아해 라고 명확하게 감정 표현을 했습니다. 상대방도 나도 너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 서로 마음을 확인한 날이었어요. 술 먹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손잡아줘 이랬더니 안 돼, 욕심난단 말이야 하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손을 내밀어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이 사람은 이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또 시작한다. 이 나쁜 새끼, 남자 새끼. 이게 병이야, 병. 똑같은 패턴 반복될 것 같아요. 또 적극적으로 좀 나가가지고 뭐 대책 없이 행동하는 거 또 나오잖아. 그러면 걔가 또 부담스러워가지고 인물, 무대, 각본 뭐 다 똑같은데 달라질 이유가 없어. 서로 관계 정립 없이 아주 가끔 밥 먹거나 스킨십 그런 사이로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못 만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투정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해요. 다 같이 회식했을 때 회식 끝나고 둘이 같이 있고 싶은데 못 그러니까 상대방과 같이 가는 여직원을 좀 제가 질투하는 티를 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는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압살하는데 왜 질투를 하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또 표현하더라고요. 마음 표현한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지. 저는 이 말에 참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걔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희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건 2달 전입니다. 저희 팀에서 외부에서 교육을 하는 행사가 있는데 상대남이 팀장님께 얘기를 해서 다 같이 회식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저도 원총회사 직원들, 저희 협력회사 높으신 분들도 참석하는 자리라 상대남은 신경 많이 못 써줬던 것 같습니다. 회식 끝나고 상대남한테 전화를 하니까 많이 화난 목소리로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없었는데 더더욱 바라는 게 없어졌다. 우리 다시 보지 말자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미 버릇이 많이 나빠진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감정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유 대처가 아마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놀라서 다시 전화를 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학습 이론, 버릇을 나쁘게 만든 거는 이 바닐라빈이라는 여자입니다. A라는 행동을 했어. 거기에다가 관심과 에너지를 심어주면 어떻게 돼? A가 더 강화된다. 그게 잘된 행동이거든. 그 전에도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 남자가 투정을 부리면 이 여자가 왜 그래? 얘기해봐. 대화에서 풀자.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결과값으로 계속 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놀라서 다시 전화를 했고 몇 번 시도 끝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남자가 네가 오늘 내 얼굴이라도 한 번 본 적 없어? 없는 것 같아라고 저는 대답하고 상대방은 그게 이유라 불륜이란 거 티내면 티냈다고 또 지랄을 연병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더니 이거는 뭐 티를 안 내면 안 된다고 지랄이야. 새끼는 답도 없는 새끼네. 다른 분한테 상담 받아가지고 장문의 톡을 보냈대요. 내용은 뭐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고 너가 그동안 해준 거 너무 고맙고 대화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는. 드루크님께 상담을 받았을 때는 상대방이 저러는 게 제가 회식 자리에서 관심을 안 가져줘서 그런 것 같은데 멘탈 관리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저희 팀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상대남이 거기에 온 거예요. 웃으면서 상대방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화난 얼굴로 서 있다가 이내 다시 표정 관리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내 연애 하시는 분들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 상대남이 애 같은 행동을 투정을 부린 거잖아. 어떻게 대해야 되죠? 어차피 마주치면은 공적으로라도 대해야 되는 거잖아. 공적으로만 대하는 거야. 인사만 밝게 해. 나는 아무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 쫓아다니지 말고 더 이상 추가적인 대화하지 마세요. 쫓아다니면서 많이 화났어요? 기분 풀어요. 이지랄 떨면 끝나는 거야. 그냥 밝게 인사하는 거는 공과 사를 구별해서 하는 행동이고 그 이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할 일이 많아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회사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다고 톡이 왔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상대방을 또 언제 볼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해져서 매달려 버렸습니다. 또 좆됐죠. 그러다가 2주 뒤에 먼저 개인톡으로 업무 연락이 왔습니다. 그땐 사적인 대화 없이 간단하게 대답을 했고 그 업무기에 관련해서 좀 미팅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에게 머리 자르셨네요 하고 웃었어요. 또다시 상대방 남자가 얼굴이 제가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표정으로 바뀐 거예요. 뭐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 남자가 하는 행동 보면은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화가 좀 풀렸구나 느꼈어요. 저는 업무 관련해서 개인톡을 보냈고 업무 얘기 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행사 때 올 거야 라고 물었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는 척을 상대남이 했는데 3차에서 다른 여직원과 좀 히히득거리는 걸 봐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병신 새끼하고 먼저 갔습니다. 다음날 제가 업무 관련해서 개인톡으로 반말로 물어보니까 존댓말로 답장이 왔다. 전처럼 물결 이모티콘이 없었어요. 어떤 대답하고 어떤 건 이십하더라고요. 그냥 관계 안 끝나요. 그냥 지석하면 돼. 제가 단언하고 얘기하지만 절대 안 끝납니다. 인간의 심리가 참 특이한 게 유부녀가 그렇게 떠나면 안 돼. 나랑 더 만나줘. 그러면서 막 계속 괴롭히잖아.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요. 원래 결혼이 안 되는 사람인데. 환승하는 애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남자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게 사냥을 잘 못해요. 이렇게 공과 사를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남자가 중심을 잡고 본인의 우산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정신 차리세요. 불륜 자체가 잘잘못이 아니라 나를 수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점이고 지향점이지, 나의 스트레스를 해결을 하고 나의 통제력을 키워야지 이걸 멈출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